다음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거는요. 펀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펀드더라도 과거에 수익률이 안 좋았다 그러면 일단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을 테니까 우리가 반드시 수익률 체크는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펀드였던 메리츠 코리아를 한번 보시면 네,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15%네요. 1개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3%, 3개월은 마이너스 7%,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1.97%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맘때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이고, 이 올해 수익률은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수익률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3년 수익률은 23.85%입니다. 이걸 연 단위로 환산을 하면 1년에 한 7% 정도 될까요?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성과이고요. 5년은 이게 운용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5년 수익률은 없습니다. 네, 이 정도 된다는 것 한번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펀드였던 신형 마라톤 펀드를 보시면요. 올해는 2.4, 1개월은 1.2, 3개월은 2%, 1년은 8, 3년은 19%, 5년은 44%가 나오잖아요. 네, 3년 수익률만 비교를 해보면요.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가 조금 더 높아요. 23.85%이고 여기에 신형 마라톤은 19%인데 최근 성적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에 비해서 좋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신형 마라톤 펀드 요즘 좋은데 이 기세를 잘 살려나가면 좋은 성과가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였던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를 보시면요. 올해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2.68, 마이너스 5.39%로 1년 정도의 수익률은 메리츠 코리아처럼 별로 좋지 않은데 3년 수익률도 그렇게 좋지 않네요. 근데 5년 수익률이 48%로 괜찮은 편이죠. 신형 마라톤 펀드랑 비교해봐도 좀 높아요, 5년이. 그러니까 이 세 펀드가 특징이 각기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이 신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좋은데 올해도 좋고 다 좋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펀드다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이 한국밸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적이 괜찮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지금과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익의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만약에 본인이 나는 그냥 무조건 10년 이상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 5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해보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당장 해서 1년 안에 괜찮은 성과를 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과거의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이 한국밸류 펀드라던가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선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겠죠. 특히나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 최근 1개월 수익률이 마이너스 3%잖아요. 최근에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상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고 있으니까 내가 단기간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 어떻게 보면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오히려 이 과거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신형 마라톤 펀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최선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름은 마라톤 펀드예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재밌게도 단기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아직 이 펀드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마라톤 펀드라던가 10년 투자 펀드라던가 장기 투자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펀드는요. 일종의 가치주를 포트폴리오에 비중 있게 편입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더라도 오래 묵혀두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주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런 펀드가 최근에 성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은 위험한 분석일 수 있겠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이 과거의 수익률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좋은 펀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과거 펀드의 위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펀드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느냐,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이고 그 성과의 이면에 얼마나 이 펀드가 과거에 위험하게 운영이 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라는 게 3년 동안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최근 3년 동안에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투자가 되고 있었다. 그런데 운이 좋게 시장 상황에 맞아서 3년 동안 수익률이 나온 것 뿐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전략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수익률이 이렇게 크게 격감하고 있는 펀드이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이 펀드에 섣불리 가입하지는 않겠죠.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좋은 수익이 났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느냐, 결국에는 과거 이 펀드가 어떤 정도의 위험을 가지고 운영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그것은 여기에 보시는 네 번째 탭인 성과 위험 분석 탭을 클릭을 해서요. 네, 연도별 성과 아래에 기간 누적 위험 분석의 이 수치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수업에서 이 표준 편차라던가 뭐 비행 민감도, 트래킹 에러, 뭐 샤프 지수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이 항목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설명을 해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보시면요,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가 유형 평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 네,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유형 평균에 비해서 표준 편차가 높아요. 네, 한마디로 편차가 높다는 것은 변동성이 그만큼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비행 민감도는 이것에 비해서 이 정도이고, 네, 한마디로 이 유형 평균 대비 이 펀드가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세 펀드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함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형 마라톤 펀드도 이 위험 분석 탭으로 들어가서 봐주시고요. 이 메리츠 코리아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펀드가 위험 대비 성과가 좋게 나왔는지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 한국밸류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펀드 투자 재테크 수업의 다른 강의를 보시면요, 이 위험 분석에 대한 수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살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네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펀드가 과거에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식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런 투자 내역을 살펴보려면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투자 설명서라던가 자산운용 보고서를 보는 게 좋습니다. 투자 설명서에는 앞으로 이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다라는 게 기술이 되어 있을 거고,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실제로 이 펀드의 자산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레포트 형식으로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 보고서를 과거의 것을 보면서 살펴보는 게 좋을 텐데요. 수많은 펀드를 일일이 다 비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요, 간단하게 이 펀드 평가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멘트를 참고하면서 최근 투자 내역을 이해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펀드 개요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펀드 개요 부분에 이 투자 신탁은 투자 신탁 재산의 70% 이상을 가치 투자 운용 철학에 따라 주로 국내 주권에 장기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 투자 신탁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고,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신형 마라톤 펀드를 또 마찬가지로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요, 네, 이 투자 신탁은 어쩌고 저쩌고, 네, 국내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러나 상기의 투자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죠. 여기서는 아예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말은 없어요. 네,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반면에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를 한번 볼게요. 신형 마라톤 펀드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코멘트만 놓고 보면은 뭐가 최근에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찾아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해보면, 포트폴리오 분석으로 들어가셔서요, 네,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퍼가 이 펀드의 퍼는 36.41인데 시장은 18.48이고 PBR은 3.88이고 1.57이고, 네, 여기에서 또 포트폴리오 분석을 들어가서 보시면 신형 마라톤 펀드는 네, 퍼가 18.04죠.
시장은 동일 시장을 대비로 하고 있으니까 18.48 똑같고요. 18.48 똑같죠? 네, 이거는 메리츠 코리아입니다. 이 신형 마라톤은 18.48인데 이 펀드는 18.04, PBR은 0.81. 네, 퍼랑 PBR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가치형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높으면 높을수록 성장형 주식이 편입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PER이라던가 PBR에 대한 설명은 주식 수업에서 또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는요, 이 펀드의 퍼나 PBR만 딱 봤을 때 신형 마라톤 펀드에 비해서 성장형 주식이 많이 편입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한국 투자 밸류는 어떤지 들어가서 보면 마찬가지로 이 퍼나 PBR이 이 메리츠 코리아 펀드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낮죠. 신형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메리츠 코리아보다는 가치형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가치주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에 적합하겠죠. 최근 성적이 안 나와도 그렇게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가 최근 수익률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형 마라톤 펀드가 가치형 주식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적이 좋다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나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인가 라고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과거의 위험 분석이라던가 과거 수익률 등을 잘 보면서 판단을 해볼 부분이고요. 다음 단계로 우리가 좋은 펀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 운용사와 펀드 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는 겁니다.